안녕하세요. 정유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최주욱입니다. 네, 우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 그리고 모니터링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SK이노베이션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고 여타 업체의 등급 및 등급 전망은 연초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을 상회하는 유가 상승과 미국 한파로 인한 비경상적 수급 상황 등으로 전분기 대비로도 크게 반등하였습니다. 2분기 역시 유가 상승에 따른 레깅 효과가 나타났고 코로나 완화 기대로 인한 수요 회복 등이 업황을 견인하여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전자본 부담과 투자 지속 등을 고려하면 잉여 현금 창출을 통한 차입금 축소 기조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올해 하반기 유가는 상반기와 같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세일 오일의 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완화로 인한 소비 회복과 산업계의 재고 축적 수요를 감안하면 유가가 배럴당 1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상을 하지만 현재 유가의 코로나 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녹아 있으므로 추가 상승보다는 상승세가 멈추거나 정체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반기 정제마진은 상반기 대비로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2019년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업황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별 백신의 보급 속도에 차이가 있고 각종 변이로 인한 N차 대유행 우려 역시 마진 상승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을 보면 실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약화된 재무 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본 부담과 배당 유출, 투자 재개 등으로 잉여 현금 창출을 통한 레버리지 축소 여력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종합하면 예상 대비 개선된 상반기 실적과 연간 실적 전망을 감안할 때 신용도의 추가 하향 우려는 연초에 비해 경감된 상태이지만 약화된 재무 안정성 상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신용도 방향성은 하반기 이후의 투자 계획과 배당 정책의 차이가 있어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KR은 3분기가 지난 이후 업체별 등급의 적정성과 더불어 향후 등급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밝힐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유업계 중장기 신용도와 관련하여 주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변동성입니다. 최근 10년의 유가 추이를 살펴보면 두 차례의 급락이 나타났는데요.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유가는 대략 50% 이상 하락하였고 해당 기간 중에 국내 정유사들은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었죠. 올해 상반기에는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EIA의 단기 전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KR은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과 시장 지위, 그리고 기간 산업으로서의 높은 사업 경쟁력 등을 감안해서 정유업체의 신용도를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의 실적 급등락 상황은 예상을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향후에는 변동성이 완화될까요? 유가의 변동성은 쉽게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이슈로 인한 유가 급락과 이후에 닥친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메이저 업체나 세일 업체 모두 원유 시추 관련 카펙스를 줄여놓은 상황이어서 공급 측면의 버퍼가 과거 대비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의 빠른 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 측면의 불안정성은 유가의 변동성을 촉진하기 마련입니다. 유가 관련 선물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죠. 유가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삼는 ETF가 계속 출시되는 등 원유의 금융화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유가 변동성이 유례 없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유업체들의 실적 역시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파생 상품을 통한 해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 역시 방법입니다. 실적 호황기에 이익 창출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죠. 비정유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2020년 2분기 이후
흑자로 전환된 것은 정유 부분의 회복도 영향이 있겠지만 비정유 부분의 실적이 견조했던 것이 컸습니다. 올해 상반기 비정유 부분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보일 정도의 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비정유 부분 역시 유가에 연계된 경우가 많아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유업체들이 실적 변동성을 감내할 정도의 재무적 완충력을 갖추는 것도 방안입니다. 실적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재무 부담이 크지 않거나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무 완충력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비정유 부분의 경쟁력도 제고해야 하며 배당 요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안정화시키든지 실적 변동성을 감당할 정도의 재무적 완충력을 갖추든지 선택은 업체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실적 변동성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면 팬데믹 상황이 해소되더라도 정유업체들의 신용 위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영향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2차 전지와 전기차 이슈가 부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의 도입에 따라 장기 에너지 수요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석유 수요 장기 전망에 따르면 국내 수소용 제품 수요는 2025년에 정점을 찍은 후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며 2030년대부터는 감소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대신 산업용 수요, 즉 석유화학용 수요가 수송용 수요를 대체하면서 전체 석유 제품 소비량은 정체될 것으로 봤습니다. 국내 석유 제품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수송용인 휘발유와 경유 생산 비중이 40% 수준이지만 복합 정제마진 기여도는 생산 비중보다 훨씬 높아서 70%를 넘습니다. 중유와 납사 마진이 마이너스 상태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제품 마진이 정유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편이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해봤는데요. 유가와 다른 제품 가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제품 가격이 각각 5%,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제품을 토대로 산출한 복합 제품 마진은 26%,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가율이 95%에 달하고 원유 정제 시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정유업체의 비용 구조상 마진 기여도가 높은 제품 가격의 하락 시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수정용 제품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산업용 제품 생산을 증가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석유 제품이 연산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제품의 생산만 확대하는 것에 제약이 있습니다. 납사의 마진 상황을 볼 때 수정용 제품 가격의 하락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상향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는 장기적으로 마진이 높은 수송용 제품인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정유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 정유업체들 역시 이익 창출 능력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유가 변동성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상이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